특히 HSP인 분들은 감정을 많이 또 깊게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타인에게 안테나도 많이 가 있고 타인의 인정에 많이 민감하고 하니까 약간의 순간에 펼쳐지는 상대방의 거절이나 약간 그냥 무시하는 느낌이나 이런 것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요즘에 감정에 대해서 시리즈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HSP의 감정을 하고 있죠. 매우 민감한 사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HSP가 많은 감정들을 깊고 자주 느낀다 하나씩 이제 하다가 다 못했죠. 그래서 남은 것을 오늘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빛님 사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사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현관문을 닫을 때 소리가 조금이라도 크게 나면 알 수 없는 무서움이 몰려옵니다.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제가 쉽게 오해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쉽게 오해하고, 그리고 네이버 하단창 같은 곳에 손절하라는 유형, 멀어져야 할 유형, 말 섞지 말아야 할 유형 같은 콘텐츠물들이 뜰 때 그것들이 저를 향하는 것 같기도 해서 그것만 보면 충격에 빠집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뜨니까 너무 예민해지고 힘들어요. 인스타에도 계속 뜨니까 견디기가 힘들어서 이제 인스타도 안 하고 네이버 하단창은 못 없애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 불안이 심한 것 같아요. 차 타는 시각이 조금 여유로운데 저는 약간이라도 늦을 것 같은 감각이 들면 심장이 뛰고 괴로워져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시청이나 이런 곳에 전화할 때도 상대방이 약간이라도 짜증을 내면 그걸 못 견뎌요. 이래서 사회생활이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엄마랑 의견 충돌로 싸웠는데 엄마가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그릇 같은 걸 다 뒤집어 놓고 소리 지르면서 화내시고 내가 죽어버려야지 살 희망도 없다, 나랑 같이 죽자, 뭐하러 살아, 살기 싫다 진짜, 이런 말을 자주 하셔서 저도 민감해지고 못 참겠어서 감정제를 못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저런 후회하고 걱정입니다. 굉장히 힘든 하지만 진솔한 사연을 주셨는데 많은 감정들이 또 고통스럽게 작용하고 있는 느낌이 들죠. 특히 HSP인 분들은 감정을 많이 또 깊게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HSP가 자주 느끼는 감정들을 사연과 함께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우선은 제가 생각한 거는 공포감입니다. 당연히 감각과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뇌에서 위협으로 자극을 과해석할 때가 많고 그냥 예민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율신경계가 즉각적으로 방어 모드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갑자기 불쑥 공포감이 들 수 있습니다.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신체화된 불안처럼 경계 반응이 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포감은 더 배가 되겠죠. 또 하나의 감정은 예기불안. 예기불안은 공황장애에서 보통 표현이 많이 되는 불안이죠. 불안은 불안인데 내가 미리 앞서서 걱정하면서 미리 불안한 거. 여기 표현하신 거 보면은 늦을 것 같은 감각이 들고 심장이 뛰고 괴롭고 그런 것을 이제 예기불안이라고 표현을 하신 건데 HSP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력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아주 양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미리 시나리오도 많이 펼쳐지죠. 근데 이게 사회불안 쪽으로 겹치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막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늦고 그래서 불안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미리 상상되는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차 타는 시간 늦으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고 그런 시나리오들이 쫙 펼쳐지면서 상상되면서 그거에 의한 불안, 미리 이제 불안이 앞서가는 거죠. 그런 게 예기불안이고 공포감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다른 사람이 현관문을 꽝 닫을 때 그냥 소리가 크면은 무섭죠. 그리고 그게 많이 느껴지면 무서울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좀 공포감으로 느껴지는 표현을 밑에 하셨어요. 실제 상호작용이 아니어도 상상이 또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SNS 같은데 어떤 손절하는 유형, 멀어질 유형 이런 콘텐츠들 요즘 엄청 많은데 그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향하는 것 같은 느낌. 이 디지털로 인한 자극들이 나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지는 거. 이것도 공포에서 연결되는 그런 감정이죠. 그냥 무섭다, 예민하다 이런 감정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니까 세상이 나를 비난하는 느낌, 이런 지속적인 위협 이런 식으로 느낌이 많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민해서 힘들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상상들이 되고 투사적인 느낌이 자꾸 들고 그런 얘기를 이제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포감이 들지만 그게 그냥 공포감이 아니라 압도되는 느낌으로, 압도라는 거는 예전에도 표현을
드린 적이 있지만 너무 그 감각 자극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한꺼번에 막 밀려올 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정신적으로 마비되는 느낌이거든요. 컴퓨터로 치면은, 핸드폰으로 치면은 렉 걸리는 거. 그래서 너무 감정이 많아서, 너무 생각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겠는 그 느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그럴 때는 설명도 안 되고 인식도 안 되고 그냥 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로 누워있게 되고 가만히 있게 되고, 이제 이런 느낌을 HSP인 분들이 많이 겪게 돼요. 그래서 여기 뭐 무섭다, 또 그게 나를 향하는 것 같아서 충격이다, 이런 표현들이 괴로움의 표현,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약간 굳어지는, 멈춰지는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신 느낌도 좀 듭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감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겪으면은 내 힘으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무력감이 또 많이 들죠. 너무 견디기 힘들다라는 표현에서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해봤는데, 많은 HSP 분들이 이렇게 많은 정보로 인해서 지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느낌으로 무력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슷하게 시청이나 이런 곳에 전화할 때도 상대방이 약간이라도 짜증을 내고 그러면 그걸 못 견딘다. 그래서 사회생활이 두렵고 무섭다. 이게 이제 모르는 사람, 한 번 전화할 사람이면은 그것도 물론 괴롭지만, 인간관계, 사회생활 반복적으로 될 때는 더 두렵고 무섭고 약간 사회불안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HSP 분들이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뒤에 사연에서 더 말씀드릴 텐데, 왜냐하면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만큼 타인에게 안테나도 많이 가 있고 타인의 인정에 많이 민감하고 하니까, 약간의 순간에 펼쳐지는 뭐 상대방의 거절이나 약간 그냥 무시하는 느낌이나 이런 것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기분이 별로네, 좀 아쉽네, 실망스럽네, 이 정도가 아니라 나 자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사람인 것 같은, 형편없는 것 같은 그런 의심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무력감으로 이어지고, 그런 게 반복되면 사람 만날 때마다 긴장은 더 되죠. 늘 이런 모든 것을 다 대비해야 되니까 상대방의 기분 변화나 표정이나 약간의 미묘한 갈등의 조짐이나 이런 거에 안테나가 많이 세워져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긴장 상태, 마음도 긴장, 몸도 긴장, 그러니까 더 빨리 지치고, 흔히 이제 기 빠진다고 말을 하는 그런 게 인간관계에서 있으니까 점점 회피하게 되는 식으로 되면은 그게 사회불안으로 이어지고, 이 경계 혼란감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가 이제 후반에 나온 엄마가 화낼 때 그 반응에 대해서 제가 쓴 건데,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더 심해지면 뭐 다툴 수도 있고 한 건데, 그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경계를 잘 유지하는 거거든요. 나는 나, 너는 너, 쉽게 말하면. 근데 상대방이 뭔가 감정적으로 동요되거나 예민해지거나 불편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게 그 경계를 넘어서 나한테까지 다 그대로 전염이 되고, 그러니까 내 감정과 혼돈이 되고, 상대방의 감정과 내 감정은 다를 수가 있고, 입장도 다르고 생각, 감정 다 다른 거, 성격도 다른 건데, 그게 너무 느껴지니까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내 감정과. 그게 바로 경계 혼란이죠. 본인도 똑같이 이제 화가 난다, 원망스럽다, 그 감정을 그대로 나의 감정으로 이제 인식하는 것도 있고, 또 그것 이외에도 복잡한 이면의 생각과 감정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예측하건대 지금 잠깐 일어난 관계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자주 이런 엄마와의 갈등이 있었을 것 같다. 실제로 HSP인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감정이나 감각이 과민하고 과부하 걸리고, 그래서 부모님이 화를 내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이 압도되고 영향을 많이 받죠. 그 분위기나 그 말의 무게에 굉장히 휘둘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모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말을 한 걸 수도 있지만, 감정적일 때 잠깐 그런 거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고스란히 나한테 묵직하게 다가오고, 같이 죽자, 뭐 살기 싫다, 이게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위협처럼 공격적으로, 공포적으로, 공포감이 그대로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또 경계도 느슨한데 그대로 나한테 몰려오면서 무너지고, 그 감정들을, 생각들을,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폭발시키는 거예요. 여기 표현하신 게 그거죠. 나도 못 참겠어서 감정 제어를 못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되는 거. 이거는 그냥 상대방이 화내니까 내가 화내고 이런 그냥 단순한 게 아닌 겁니다. 이 많은 데이터들을 내가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제어를 못하고 터뜨려 버리는 거. 근데 또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또 반추하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 쪽으로.
여기에 쓰시진 않았지만 보통은 역시 나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에 또 나를 비난하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죄책감 쪽으로. 나는 그래도 자식인데 엄마한테 너무했다. 엄마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그런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감정들에 파묻히는 느낌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겠어요?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회피 쪽으로 가면은 사회 불안이 더 악화되는 거고, 감정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 공포심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어떤 갈등이나 내 감정이 뭔가 동요될 것 같은 상황 자체를 미리 피하고, 근데 미리 피하는 방식은 아예 사람과 적절한 거리를 항상 유지하는 거, 또는 갈등의 순간에 내가 먼저 양보하거나 희생하거나 수그려들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역시 내가 힘든 감정, 나는 부족하다, 별 볼 일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고 자기 비판 쪽으로.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기가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 공포라는 걸 어떤 식으로 느끼냐면, 이렇게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늘 강조드리는 대로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잘 이해하고 느끼고 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미리 들어서 겁먹어서 이런 감정들을 내가 미리미리 차단하거나 중간에 멈추지 않으면은 그냥 냅두다 보면은 끝에는 그냥 아예 내가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감정이 막 화성같이 분출한다 치면은 거기에 내가 파묻혀 버리고 무너지고 그럴 것 같은 공포, 그게 감정공포거든요. 그래서 미리 내가 그거를 자꾸 억압하고 통제하고 회피하고 외면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더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감정에 대해서 중요하다,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지만 HSP 분들은 특히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클로이드 캠님 사연이랑 이어지는 감정들도 준비를 했는데, 달빛님 사연에서 사회불안 얘기를 조금 드렸지만 사회불안과의 연관성을 특히 궁금해하시는 걸 위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눈치를 많이 보고 어떤 관계가 좀 끊기거나 했었을 때 너무 충격먹고 이런 얘기들을 주신 건데, 안 계시면은 사연은 못 다루고 관련된 감정들은 HSP의 흔한 감정들이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느낄 거예요. 민망함.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민망함은 너무너무 자연스럽다. 수치심하고는 다른 겁니다. 민망함은 사회 불안과도 다른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어색하고 민망한 상황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흔히 이제 잠깐 마가 뜬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친구를 만나더라도 또는 그룹에서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말이 없어지는 순간 있잖아요. 그때 좀 민망한 느낌 드는 거예요. 괜히 어색하고.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 혹시 내가 지금 너무 어색해 보이진 않을까? 그러면서 약간 머쓱하고 얼굴이 좀 붉어지는 것 같고, 이 정도는 누구든지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민망함을 지나치게 집중하고 또 이 민망함의 감정의 데이터가 굉장히 크고 깊다 보면은 이제 그게 사회불안 쪽으로 넘어가기가 쉽죠. 민망함으로 시작했지만 그때부터 이제 안테나가 상대방의 표정이나 이런 걸로 많이 가면서, 그러면서 나를 비난하는 쪽, 비판하는 쪽으로 자책적인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은 잠깐 민망해도 그냥 까먹을 수도 있는데 감정의 여운이 길기 때문에 민망했던 순간을 오래 되새기고 생생하게 떠오르고 몇 년이 지나도 떠올라서 다음번에 만날 때도 또 떠오르고, 이런 식으로 높은 자기 기준으로 인한 자책 쪽으로 이어지면은 이런 자연스러운 사회생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뭐 약간의 삑살이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잠깐의 순간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아주 체계화된 불안이 되면서 그게 이제 사회 불안으로 가고, 그러면은 누구를 만날 때 항상 실수할까봐 평가당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를,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를 두려우니까 회피하고, 그러다 보면은 더 악순환이 되죠. 이런 게 이제 민망함으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치심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사회불안 쪽으로 가다 보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자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실수도 많고 항상 긴장하고 좀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특히나 HSP는 뭐 민감하고 예민하고 이런 특성이 있는 거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재능인 부분도 많이 있는 건데, 이런 나의 민감성을 너무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러다 보면은 부정하거나 숨기려고 하고 아닌 척하고 쿨한 척하다가 오히려 더 민감해지고, 아까 얘기 불안도 말씀드렸지만 얘기 불안을 포함해서 모든 불안, 낯선 상황에서 또는 갈등 상황에서 당연히 긴장되고 불안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또 집중이 많이 되고 크게 느끼고, 그러면서 가설을 세우고 시나리오를 세우고
혹시 이런 건 아닐까. 이거 역시도 생각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죠. 시나리오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만 이런 것 같고, 나만 너무 민감한 것 같고,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것 같은데 나만 너무 유별난 것 같고, 그러면서 소외감도 느끼고 고립감도 느끼고. 그다음에 불편감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런 관계에서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애매한 느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민망함이라고 어색함이라고 표현한 거 이외에도 아주 애매한 감정들이 많아요. 뭔가 내가 화난 것 같지도 않고 슬프다고 할 수도 없고 뭔가 어딘가가 껄끄럽고 불편한데 이게 뭔지 모르겠고 또 상대방의 말투나 어떤 미묘한 지금 분위기에서 뭔가 느끼는데 뭔가 이상한데 이게 뭔지 모르겠고 이런 불편감, 애매한 불편감도 굉장히 많이 안테나가 가면서 또 곱씹고 나를 비판하는 식으로 그거를 해석하다 보면은 또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린 식으로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불안하고 관련이 많이 되고 클로이디캠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지 내가 뭐 사회불안이 있어서 부끄러움이 많아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특히 힘든가를 잘 이해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상실감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에서 좀 갈등이 있고 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요즘에 단톡이나 개인톡 같은 게 누가 단톡방에서 나갈 수도 있고 내가 나갈 수도 있고 또 차단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관계에서 느껴지는 연결감, 뭐 친밀감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느끼기 때문에 깊게 연결된 느낌이 충만하게 있다가 그 사람이 조금만 무심한 느낌 들면은 너무 큰 극심한 감정 낙차 같은 걸 경험하죠. 갭을. 그러니까 그 단절에서 오는 상실감이 너무 커요. 단절은 말할 것도 없고 약간의 거리의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해서 그걸 또 해석하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나한테 연락이 없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지금 답이 바로 안 오는 거 아닌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계에서 특히 요즘에 SNS도 많고 단톡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해석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데이터가. 그리고 애매한 그것들이 많거든요.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또 내 나름대로 상상을 하면서 내 잘못 쪽으로 그 애매한 것들을 조금 더 애매하지 않도록 확실한 쪽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다 내 잘못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더 힘들고 더 자괴감 느끼고 그러니까 더 피하고 그런 식으로 관계가 힘들어지고 고립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 너무 큰 상처를 겪었어서 지금까지도 그 기준으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것 같고 나도 나를 그 기준으로 자꾸 보게 되고 그래서 그 태도 내가 수용적인 태도로 나의 감정들을 보고 있나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